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IMF 중국 디폴트 선언, 오늘 1시 한국 확산 긴급 발령. 중국이 최첨단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물론 한국의 미래에 엄청난 위협을 주었는데 경제 위기의 늪에 빠지면서 파란이 예상됩니다. 경기 침체는 심해지는데 해외 자본은 빠르게 이탈하고 있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경제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지방정부부터 국가 디폴트 상태로 공산주의 특성상 겉으로 표면화될지가 관건입니다. 중국의 국가부도는 한국과 전 세계의 경제 위기를 불러오지만 미래 첨단 산업에 우위를 점할 수도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몇 수단입니까?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IMF 중국 디폴트 선언, 오늘 1시 한국 확산 긴급 발령. 지금 중국은요, 지금 일당 독재, 지방 정부가 썩었고 개발회사는 부도났고, 자 그리고 해외로 해외 자본이 무섭게 탈출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최첨단 산업 몰락하면 자 한국의 대반전 상황.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중국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경제위기 터집니다. 좋을 거 없겠죠. 다만 우리나라만 터지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똑같이 터져요. 다 똑같이요. 자 여기에서 또 웬만한 나라는 미래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또 살아납니다. 좋다는 뜻이 아니고 중국이 몰락하면 엄청난 장점도 있어요. 중국이 지금 웬만큼 공산주의라고 하기에는 웬만큼 이 첨단 산업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삼성을 비롯해서 지금 그 미래 혁신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단번에 중국을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하지만 경제 위기가 온다면 바로 우리나라의 마이너스 요인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있다. 자 먼저 보자고요. 중국 경제 부상 무섭습니다. 중국 미국과 패권 전쟁.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지금 53개 최첨단 산업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점점 그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양자 컴퓨팅, 그다음 반도체, AI 협력 이런 쪽에서는 엄청나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만 개발한 게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각 국가의 최첨단 그 기술하고 지금 같이 조인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품질, 생산력, 경제력 이걸로 미국을 위협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을 앞선 것 같아요. 지금 상당수가. 미국이 그래서 강력하게 견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미래 첨단 반도체라든가 AI 이런 쪽에서 지금 미국과의 경쟁에서 결국 중국이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첨단 산업, 정부 주도와의 첨단 산업 이게 지금 미국하고 다른 점은 우리나라 예전에 정부 주도로 5개년 계획이 대성공을 거뒀듯이 중국도 일단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인원도 많이 빼가고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뒀어요. 빅테크 첨단 산업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냥 천문학적으로 쏟아 부었어요, 돈을. 예를 들면 우한 500여 대 완전 자율 택시를 지금 운영 중이고, 자 이장 신도시에서 10만 사업체 하이테크 산업 각 도시별로 지금 이거를 샘플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꿈도 못 꿉니다. 중국이 국민소득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 최첨단 산업이 엄청 발달됐어요.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거 이대로 가면은요 전 세계가 중국한테 먹혀요. 그나마 다행히 이제 불행 중 다행히 이거라고 봐요. 중국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것이 빛을 발하려면 기본이 돼야 하는데 기본이 몰락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로서는 호재예요. 어차피 경제위기 터지는 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터지는데요, 전 세계가. 자 보자고요. 미래 산업이 한국과 치열한 경쟁 우위인데 문제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중국과 맞물려 있어요. 자 부동산발 중국 붕괴. 이미 중국은 부동산부터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 침체, 수출 침체. 이미 중국은 자 투자, 소비, 생산 다 망가져 버렸어요. 완전히. 중국 국가부도 및 침체. 만약 이런 이제 아무리 이렇게 첨단 산업이 발전하고 아무리 이런 것들이
최첨단 기술이 살아나면 뭐합니까? 부동산으로 인한 또는 국내 산업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터져버리면 시간이 엄청 소요될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설령 경제 위기가 안 터지더라도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에 찌들려서 경제 위기가 안 터져도 경제 침체 늪에 허우적거리는 동안에 우리가 여기를 추월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물론 단순하진 않아요. 자, 중국이 발전해야 또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하는 부분도 있어서 맞물린 것도 꽤 돼요. 하지만 중국이 순수하게 붕괴된다면 우리에게는 호재는 맞아요. 자, 이제 중국 국가 부도 터진다. 빨간불 들어온 중국 경제. 지금 비상구가 안 보입니다. 중국. 경기 침체. 자, 부동산 붕괴, 소비 지출 감소, 투자 감소. 소비 지출 성장률 여러분들 4%대고요. 중국이 4% 이미 망가진 거 아니나요? 예전에 6%도 큰일이라고 했는데 5%도 아닌 4%. 원래 2%까지 갔다가 8%까지 갔다가 5% 갔다가 또 4%로 줄어든 거예요. 자, 소비 생산 이 감소, 실업률은 무려 5%. 완전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살리는데. 자본 이탈. 유령 도시가 30여 개고요. 미분양이 3천만 원. 엄청나네요. 빈집 1억 개. 자꾸 지키만 한 거예요. 자꾸. 스타벅스 매장 급감, 애플, 구글 투자 축소, 미국이 빠져나가는 것도 서방이 견제하는 것도 중국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예요. 중국 주가 보세요. 외국인이 그냥 파상적으로 그냥 쓰레기처럼 매도해버렸습니다. 지금도 쓰레기처럼. 최근에 올라가는 것은요. 최근 며칠 동안 뛰고 있죠. 이거는 폭락에 대한 반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기징조 8월달 제조업 생산 4.5, 실업률 5.0, 정유설비 마이너스 6.2, 철강 생산 마이너스 6.5, 생산, 소비 다 망가졌어요. 수출까지. 중국 20년간 성장해왔던 게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동기를 맞고 있는 거죠. 공산주의의 한계가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아까 공산주의의 계획 전망 때문에 미래 어떤 첨단 산업이라든가 최첨단 산업은 좀 발전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그게 발전하면 뭐합니까? 이게 경제가 받침이 되고 망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 경제가 완전히 붕괴돼 버리면 이제 사장돼 버리는 거죠. 자, 중국 제조업 지수 신규주택 보세요. 어우, 제조업 추락하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중국이요. 살리려고, 경제를 살리려고 미친 짓 다 하고 있어요. 별짓 다 하고 있습니다. 신규주택 매매 4,300인데 주택도 매매가 안 돼. 일단 주택이 죽어버리면 20%가 넘어가는, 자, 개발회사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게 죽어버리면 중국 살아나기 어려워요. 여기 보시면 중국 경기 부양책, 백약이 무효,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집값은 폭락하고. 여튼 경기 부양이 안 통합니다. 부양책이 왜 안 통하느냐? 부동산, 금융권으로 이미 들대로 썩어가지고 확산됐어요. 부동산 투자한 금융과 신탁들 수익이 너무나 악화됐어요. 뭐 이거 크게 깎아준다, 뭐 얼마큼 혜택을 준다, 이런 먹히질 않아요. 세제 혜택 이런 게. 신탁회사 3조 달러에 약 13% 해당되는 자금 조달, 이 무효화될 정도예요. 말이 그렇지. 3조 달러. 지금 중국은요, 부양만 가지고도 이렇게 3조 신탁회사에서. 제 아무리 얘들이 달러가 많다고 하더라도 국내 빚, 중국도 300% 빚을 지고 있어요. 자,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침체 심각. 완크그룹 민영부동산 1위 31년 만에 배당 경기. 뭐 비고이한 4.5 영업손실. 와, 기본적으로 뭐 조단위, 경단위, 채권이자 미납, 헝다, 파산보 처리했다는 거 아시죠? 완다 투기 등급으로 강등되고. 지금 누구 하나 부동산 개발업체가 살아난 게 없고 채권 발행도 힘들어요. 자, 지방 세수 감소, 지방 채권을 지나치게 남발하는 바람에 채권이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단순하게 지방 채권만이 아니라 중앙 채권, 바로 중국의 채권도 지금 신빙성이 없어요. 부실 채권 증가, 지방정부 총부채 플러스 23조 달러. 와, 어마어마하네요. 23조 달러. 어떻게 이걸 채우겠어요?
중앙은행에서 지방정부로 떠넘긴 것이 채권이 계속 악화된 요인이에요. 이제 지방의 은행이라든가 정부는 박살났습니다. 과연 중앙이 얼마나 버틸까요? 한국 제2 IMF, 우리나라 스스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하진 않아요. 보실래요? 건설사 줄도산. 여러분들 건설사 도산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지금 신고가 사상 최대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미분양, 미입주, PF 대출 중단, 자금난. 은행권 부실 한번 쳐보세요. 이금융권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닙니다. 국내외보다 높고 뱅크런 사태가 촉발될 위기고, 가계부도 한번 쳐보세요. 영끌, 비투, 급증하고 개인 파산이 얼마나 많은지. 자영업 파산 한번 쳐보세요. 자영업 분별 대출 1인 3억대 빚을 지고 있어요. 국가경제 성장률, 무역, 소비, 외환, 급감, 세수 부족. 그나마 올해 와서 살아난 게 다행이죠. 임대인 파산, 다주택 파산, 갭투자 파산, 한계기업, PF 연체율. 지금 한국이 제2의 IMF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요인은 진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저력을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그 다음에 미국이 더 위험하다고 보여져요. 왜? 거품이 미국이 심하고 중국은 이미 모든 걸 다 동원해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중국 경제 총체적 난국. 그렇죠. 제조업지수 7월 제조업 49.4, 8월도 안 좋아요. 자, 민간 제조업 경기 전망 59.8로 급락했고, 제조업지수가, 제조업하고요 여러분들 경제 성장률하고 실업률 보면 살아났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생산, 소비, 그 다음에 투자, 수출, 무역 수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지금 F학점이에요. 경제 성장률 4.7%로 급락하고, 이게 뭡니까? 신규주택 계속 추락이에요. 특별하게 그냥 국채도 아니고 특별국채를 만들고. 왜? 국채가 쓰레기다 보니까 금리나 부동산 완화 해면 뭐합니까? 백약이 무효인데. 총체적 난국이라고 또 표현했잖아요. 아까는 백약이 무효라고 했고. 서방 국가도 또 견제를 하고 있어요. 왜? 시진핑이 중국 경제 문제점 직접 언급할 정도로 중국이 심각한데, 서방이 중국 대량 이제 수출 쪽으로 물꼬를 틀려고 또 엄청나게, 예전처럼 저가 무조건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품질이 좋아요. 고품질, 자, 저가 물량을 쏟아내니 당연히 서방이 가만히 있지 않죠. 중국 대량 저가 수출을 견제. 심지어는 유럽에서도 우리나라를 견제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주요 국가 중국 수출과 영향력이 대폭 축소. 해외 기업들 중국 완전 철수. 이미 한 4, 5년 전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백약이 무효, 중국 경기 수축, 답이 없다라고 지금 또 말하고 있네요. 중국의 인구 값싼 노동력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외국 기업들이 기술을 전수해 주면서 값싼 노동력을 활용했죠.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그런데 역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빨갱이는 빨갱이입니다. 저는 공산주의 싫기 때문에 빨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정부 제가 좋아하지도 않아요. 저는 중도라고 했습니다. 자, 공산주의는 사라져야 할 이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전 모두 다 잘 살게끔 만들자고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지금 빨갱이들만 잘 살고 나머지들은 거지처럼 살고 있잖아요. 제 말 틀렸나요? 인권도 없고 거지처럼. 그게 공산주의예요. 얼마나, 역사상 모든 이념 중에서 최악의 이념이 공산주의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자,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이러니 짝퉁 기업도 자꾸 만들고, 중국 정부가 해외 기업을 홀대했어요. 그러니 인건비도 올라가고 해외 기업을 홀대하고 대기업까지 심각해지니까 해외 기업이 이탈한 거예요. 중국 실업자도 급증하고 있고, 지금 실업자 급증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해외 이탈부터. 중국 정부가 설득합니다. 이제상. 물론 초창기 때는 먹혔어요. 자, 아주 건 바이 건으로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각계격파하면서 막 했는데, 그게 지금은 안 통합니다. 기업 회기. 너희들은 또 우리를 배신할 놈들이다 라고
우리나라도 빨리 발을 빠져나왔었는데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기업,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튼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서 완전 철수. 중국 제조업 지수, 신규 주택 매매 급락. 여러분들 부동산 회사가 디폴트, 과도한 부채 난개발이 원인이었죠. 두 번째, 왜 중국이 경제 위기에 터지느냐? 부동산 회사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높은 부채. 여러분들 중국이 총 부채 GDP 300%. 자, 중국 인구가 14억이 넘는데 그거의 300%. 무슨 달러가 넘쳐나고 금덩어리가 많고 그걸로 지금 이걸 위안하려고 그래요. 중국 인구가 얼마인데. 한번 해보세요. 중국은 이거 빚 갚으면 아프리카보다도 더 훨씬 가난한 나라예요.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저는 봐요. 더군다나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압력, 물가 하락, 경기 침체, 경제성장 둔화, 경제 둔화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 하락, 정책 불신, 소비 지출 감소, 외국 자본 이탈, 무역 장벽, 외국 투자가 감소 이탈. 총 이 6가지의 문제에 봉착됐어요. 중국이 지금이라도 우리나라하고 좀 제대로 협력을 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사드 배치 이걸 핑계 삼아서 한류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진짜 못된 짓 많이 하고 있어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친일파들도 아주 더 악질이죠, 악질. 중국을 이용해가지고 친일파 노릇을 하겠어요. 중국 경제지표 몰락 보면 경제성장률 보세요. 한번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자, 소매 판매, 산업주 생산 증가율, 청년 실업률은 더 올라가고. 어때요? 이것만 봐도 중국이 몰락하고 있으면 알겠네요. 자, 중국이 IMF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위기는 기회다. 중국의 경제가 휘청이는 것은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AI,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이런 것 등의 경쟁력 확보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